굴욕의 역사를 다룬 한국의 덩케르크 남한산성 리뷰입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청나라의 대군이 공격해오자 임금과 신하들은 남한산성 안으로 도피합니다. 그러나 가혹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청나라 군대의 압박으로 조선은 멸망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에 최명길과 김상원을 비롯한 대신들 사이에서도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도래하고 맙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왕 인조,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치, 사극, 영화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성안에 모두가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찔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남한산성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사실 뭐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좀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 덩케르크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대 자체는 병자호란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치욕을 안고 항복해야만 했던 그 굴욕의 역사를 다루는 점에서는 약간 의미가 비슷하기는 해요. 덩케르크가 패배도 때로는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였다면 이 영화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는 승리가 방점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방점인 영화였습니다.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오면 과연 저 사람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저 사람의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갸우뚱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영화이기도 했어요. 일단 이 영화의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정치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게임 1, 2시즌 때 느꼈던 우매한 정치가들의 모략과 정치질들을 이 영화 속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치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가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깊게 들어간 적이 거의 없다 는 것을 봤을 때 이 영화는 장족의 발전을 한 정치 드라마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누구의 편을 들기도 굉장히 애매한 캐릭터들의 완고함이 상당히 매력적인 영화였어요. 어떨 때는 최명길의 편을 들다가도 어떨 때는 또 김상원의 말이 옳다가도 또 어떨 때는 간신들이 얘기하는 것조차 뭐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영화는 영화 전체가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면 특히 중간에 그 고수씨가 맡았던 캐릭터가 왕의 서신을 전달하러 갔다가 그 안에서 정치질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게임에서 보았던 속 터지고 아우 답답하고 우매하고 이 멍청하고 아우 그냥 저런 쌍놈 정치가들의 매력이 잘 살아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오락적인 기대감을 안고 영화를 감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영화였어요. 영화 자체가 톤도 굉장히 무겁고요. 대사들도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농담도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전투씬의 격렬함이나 화려함 같은 블록버스터의 매력조차 이 영화에서는 없습니다.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전투 장면이 거의 전부예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헐리우드 영화의 스케일을 생각을 해서 영화를 딱 보러 가서 마치 청나라의 대군이 수십만 명 대군이 남한산성을 개미떼처럼 기어오르는 장면을 생각을 하고 가셨다면 당연히 실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케일, 이런 만리장성 같은 스케일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이 작은 영화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설프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각 공간과 어떤 배경들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다만 남한산성이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남한산성이 고립됐다라는 느낌을 영화 속에서는 사실 받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냥 개구멍으로 나가고 무대, 배경에 대한 묘사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조금 설득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어요. 그 외에도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무대들을 영화 끝까지 알차게 실속 있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는 정치 드라마고 대사가 많고 인물들과 인물들 간의 어떤 대립이 주된 그 영화의 내용이고 톤이고 컨셉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무대가 바뀌었을 때 관객들이 혼란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장소마저 너무 많이 나오고 산만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집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은 류이치 사카모토고요. 아시아 음악 감독 중에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그래미 어워즈에서 또 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한데 음악이 전반에 나서서 영화의 분위기를 휩쓰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닙니다. 과연 이 영화에 음악이 쓰였나 싶을 정도로 아주 미묘하게 아주 낮게 깔려서 서서히 그 고조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음악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영화를 관람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배우들의 열연이야 말할 것도 없죠. 이병헌 씨야 믿고 보는 갓병헌이니까 일단 살고 보자는 캐릭터인 최명길의 이병헌 씨, 그리고 죽더라도 명예롭게 싸우고 죽자라고 주장하는 김상원 캐릭터의 김윤석 씨. 이제는 김윤식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김윤석. 맨날 식과 석을 틀려서. 이 두 캐릭터가 한마디도 지지 않는 이 대결 자체도 흥미롭지만 가끔은 이 둘이 대립만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좀 더 주장하기도 하고 하는 식의 장면들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둘이 만날 때는 예를 갖춰서 대하는 모습들이 마치 멋있는 선비, 프로페셔널한 정치가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지점 역시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사건들이 최명길의 말대로 가기는 한다. 특히 초반 오프닝 장면에서 김상원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휙 하는 장면이죠. 굉장히 깜짝 놀라는 장면이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쯤은 감수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캐릭터의 완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좋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청나라 군대, 이 영화 속에서 쓴 언어가 몽골어가 맞나 싶은데 그 특유의 묵직함, 또 이 칸이라든가 이 용골대 역할을 맡으신 배우들이 울림통이 좋아. 스피커가 그냥 웅웅웅웅웅 하면서 뭔가 이 위압감을 주는데 그 분위기 역시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인조 역할이었던 박해일 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병자호란 시대를 다뤘던 최종병기 활에서 활잡이로 나왔으니까 또 그거를 또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이 영화는 정치 드라마고 굴욕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향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니들이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오케이? 라는 식의 꼰대 같은 느낌의 대답이나 의견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쪽의 성향의 사람이나 저쪽 성향의 사람이나 두루두루 충분히 만족하면서 볼 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특히 보고 나와서 참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교의 철학과나 역사 쪽 학생들은 아마 이 영화 가지고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조라면 과연 최명길처럼 일단 살고 봅시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상원처럼 명예롭게 싸우고 죽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화를 보면서 누구의 편이셨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좀 더 공감하시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